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누굴까요? 제가 인터넷을 가져왔는데 제갈문명이죠. 그 유비가 삼국지에 보면 그 제갈문명을 가기 위해서 삼고초를 합니다. 3번이나 찾아가서 저의 책사가 되달라고. 근데 제갈문명이 보기엔 하늘의 기운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 쇠발 달린 숯을 보면서 천하 삼번지계를 제안하죠. 제가 보니까 지금은 통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천하를 3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더라도 당신은 이 일을 할 마음이 있냐? 라고 하니까 유비는 뭐 어떡합니까?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제갈공명의 유명한 그 천하 3번지계인데,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뭐 행복교육지구 이런 게 교육 3번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그전에는 주로 이제 교육행정, 학에서 많이 그 교육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일반 행정과 그리고 마을이 함께 협력해서 교육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한 지역에 있어서 민과 관이 얘기를 할 때 민은 관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과거의 어떤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근데 교육청이 딱 가가지고 그거 맞는데요? 라고 하니까 진짜 맞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대한 이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과 관이 더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마을과 일반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얘기를 하면 교육청은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3번째, 일반 행정기관은 교육행정이 아니잖아요. 교육사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전문적인 내용들은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에 있는 민과 교육청이 얘기를 하면 이게 맞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이란 부분, 마을이란 부분, 그리고 어떤 행정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그냥 1대1로 하면 서로 믿지 않다가 3자 구도가 되니까 뭔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이게 교육 3번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들한테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사례가 시작되는 순간 그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유교가 이식된 나라예요.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주의가 미국으로부터 이식됐고요. 근대 교육이 일본 어떤 일제시대에 이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만둘 저작권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제안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해도 이게 맞아? 틀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당파 싸움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어떤 왕비가 죽었는데 제사를 며칠을 지내야 되는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주자가 뭐라고 말했다? 누가 뭐라고 말했다? 이거 뭐냐 하면 이식이라고 하는 거. 사례가 이식되는 건 그 이식되는 순간 그 사례의 교조주의와의 어떤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례라는 것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에 그걸 이식하거나 이렇게 그거는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지역에 어떻게 만들까? 가장 좋은 건 공주의 사례를 공주에 계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의 사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마을의 토양도 필요하고 되게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전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봤자 여기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누구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에 가서 사례를 보기 전에 우리 지역의 등잔 밑에 또는 그 진흙 속에 갇혀있는 진주들을 만들어 발굴해내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등잔 밑에는 보물이 있어요. 마을 안에는 다양성이라는 보물이 있고요. 그 보물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만 찾는 거예요. 등잔 밑에 숨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발굴된 보물들을 연결하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사례의 필요성인 것 같고요. 그 예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은평구청에서 보면, 제가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이제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이죠. 그전에는 이게 그냥, 요런 어떤 2차적인 관계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은평구청에 2011년에 가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니, 마을과 학교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면 은평구청이 2010년부터 누리축제라는 걸 했는데 그 누리축제는 뭐냐 하면 보통은 구청에서 축제를 하면 기획사한테 돈을 한 5억 정도 주고 기획사가 연예인 부르고 노래 부르고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집에 가요. 그리고 돈은 사라지고 저는 그런 축제에 반대했어요. 그게 아니라 왜 마을의 주민이 관객에 머물러야 되냐. 마을의 주민이 직접 축제에 주인이 되고 자기가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길거리를 차가 다니는 길을 막고 부스를 설치하고 은평에 있던 많은 분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축제, 광장 축제를 열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은평에서 20년 넘게 뭐 시민활동, 동아리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멋진 자원들이 지역에 있는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공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지만 아마 그걸 끄집어내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했고 그렇게 자원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학교가 힘들다고 하고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지고 뭔가 마을과 함께 쓸 수는 없을까? 그래서 구청에서 학교를 주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마을의 학교를 보완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2012년에 이 얘기를 지금 뭐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의 마을교육이라는 책이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왔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은평구의 사례를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는 2012년만 하더라도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왜 그게 불가능할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과 전문가인데 자꾸 아이들이 요구가 다양해지니까 교사가 연수 받아가지고 문예체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만약에 마을에서 이걸 해줄 수 있다면 선생님들은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고 제가 사실은 이런 어떤 사례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작은 생태계를 만들었던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축제에 참여하셨던 지역의 자원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해 달라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하고, 저기 제 모습이 보이나요?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동안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진짜. 가고 싶습니다. 저 시대로. 그 가운데 계신 분이랑 이제 그 당시 구청 팀장님 함께 컨설팅을 하면서, 이때 컨설팅은 마을의 자원은 학교가 원하는 포맷과 패키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설명한 다음에 그걸 학교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주는 그런 협력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을 제안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비교과 영역이어야 된다. 제가 아까 사교육 말씀드렸는데, 마을 교육이 또다시 공교육을 대체하거나 공교육 선생님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영역, 비교과 영역에서 마을을 돕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생.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마을도 학교도 모두 좋은 정책이다. 만약에 이 일을 하면서 마을이 힘들고 학교가 힘들 거라면 구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저한테 하라 그래도 저 안 할 거다.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은 콘텐츠 경쟁력이 필요한데 이건 뭐냐 하면, 학교에서 마을의 낯선 자원을 가지고 오려면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도 될까? 이런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수한 자원들을 먼저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 보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지역의 경계를 두지 않았어요. 은평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이들한테 좋을 거라면 뭐 주겠다. 근데 제가 2년 만에 마지막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컨텐츠 경쟁력을 앞세우니까, 이게, 마을의 관계망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선생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는 제가, 마을과 학교의 관계망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역의 비교과 소규모 사교육 업자들만 양산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그런 것 또한 이제 저의 어떤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발굴된 분들 지역의 비교과 소규모 사교업자들이 마을의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자. 뭐 이런 어떤 과정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평구에 보면 그 도서관 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게 그럴듯한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도서관과 마을이 만났고 또 과거의 도서관과 미래 도서관이 만나고 또 행정과 이제 주민이 만나서 만든 도서관이고요. 보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걸 짓는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 8채의 집을 싹 밀고 새로운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려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건물이 멀쩡하더라고요. 아까 보시면, 이 건물은, 1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청장님한테 있는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제별 도서관을 엮어서 도서관 마을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제안이 사실은 되게 잘 받아들여져서 예산을 밖에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였어요.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이고, 서울시 예산, 뭐 국가 예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집어줬고, 2016년에는 공공건축 대상도 받았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건물, 이런 어떤 아주 보잘것없는 이 다 집이었어요. 골목 사이에 두고 집이 이렇게 마주 보이는 이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앉아있는 곳은, 그러니까 도로였던 곳이죠. 그리고, 어떤 강연장도 생기고, 방방마다 이렇게 열람실. 이게 열람실이 방방마다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가면 열람실이 크지 않아요. 되게 특이한 도서관을 보시게 될 거고, 보시면 이제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곳인데요. 새로 지은 건물 안에 보면 테라스 같은 게 서로 이제 보이죠. 이걸 보면 집을 연결해서 지었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아주 큰 나무는 아니었어요. 아주 큰 나무는 아니었는데 그 나무가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나무가 뭐 아주 500년 뭐 1000년 된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과 어떤 역사와 어떤 추억을 함께한 나무일 텐데 이걸 그냥 자르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라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옮겨 심어도 죽고. 근데 일주일이 정도 지났나 한 영상팀에 있는 이범식이라는 주무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방법을 찾았대요. 설계를 다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위치만 틀면은 이 나무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도서관 옆에.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서관 마을은 그런 것 같아요. 행정이 제안을 했고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원래는 이게 구비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구정지문의 과정에서 새로운 도서관을 제안했고 새로운 도서관의 제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함께 어떤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창의적인 거라는 건 우월한 게 아니라 부족한 여러 가지가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행정이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없고 민도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데 이 부족한 민과 관이 만나서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도서관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동전을 보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죠. 이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의 한쪽 면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에도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 교육이 있고 이제 학교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유네스코에서는 평생 교육이 더 이제 큰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그 안에 학교 교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은평구청에 있을 때 이 동전과 동전의 앞뒷면 평생 교육과 학교육을 연결하기 위해서 시민교육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교육과라는 걸 통해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연결하고 그리고 시민대학을 통해서 뭔가 마을의 자원을 결합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학교 다닐 때 워낙 치열하게 경쟁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장학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다 교과서 불태워버리잖아요. 잊고 싶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생 교육을 약간 등한시한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평생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